원래 일본의 지배층들은 세습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고, 이게 일본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세습 정치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아니 뭐 난리 날 게 있나. 새삼스럽게 일본은 원래 세습 정치하는 나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내용이죠. 세습 정치에 대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봉건주의 일본 이래가지고 옛날 중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게 일본이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유사민주주의다 라고 이건 일본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여행이라든지 뭐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에 보면 있잖아. 뭐 500년 된 장어 덮밥집 아니면 뭐 몇백 년 된 스시집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가업을 잇는 게 일본에 어찌 보면 옛날부터 있는 트렌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정치가도 일이잖아요. 이걸 일본은 마쓰리고토라는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 일도 가업이 되는 거야. 우리 집의 일은 정치가야. 그걸 이어주는 거야. 그럼 나도 정치가야. 몇 대째 스시 장인집, 몇 대째 정치가집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쩌면 사람들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용인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누구누구 국회의원님의 자식이 이번에 나와요? 인물이 아버지랑 똑같네. 이야 뻔하네. 이거 이번 지역구 물려받으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련님. 아이고 도련님 파이팅. 이게 일본 사회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마음을 아는 건 그 당신이다. 그렇죠. 해서. 본인이 뜻이 없더라도 오히려 주변에서 아드님이 가업을 이어야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지원단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들마다. 예. 그런데 난리난 세습 정치래잖아.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이미지가 좋으면은 그래 뭐 세습하면은 뭐 가업 이런 말이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세습을 한다 이런 말 하면은 야 티내지 마라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습이란 게 암암리에 다 아는 사실인데 티내고 막 그러면은 솔직히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요즘. 근데 아예 대놓고 나 이번에 이 좀 세습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난리가 났냐? 일본 현재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커버가 잘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자민당 내에서도 좀 많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세습 정치가 인정되고 있는 일본에서 왜 이 세습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그리고 일본의 세습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시다 총리도 세습 의원. 왜 일본은 세습 의원이 많을까? 이래가지고 일본의 미디어에서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세습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기사도 이렇게 많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세습 왕국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 아베 전 총리 내각 때 이야기인데 2017년에 중의원 선거에 당선한 자민당 세습 의원의 비율 33%. 3명에 1명. 3명 중에 1명. 당장이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거든요. 중의원 선거의 후보자들의 세습 후보들이 이만큼 많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많이 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일본의 총리도 칠알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왜? 세습된 국회의원이 총리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서러브레드. 혈통이 좋은 국회의원이 총리가 되는. 그런 게 어찌 보면 좀 이제 이어지는 게 일본 사회라는 겁니다. 민의 자체가 세습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국회의원 수는 710명인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사실은 세습 의원입니다. 지금도 2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의 세습 의원. 이 세습이란 말은 2대째 혹은 3대째 그 이상째 국회의원을 계속 친인척 중에서 하고 있는 집안 사람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민당은 40%가 세습이거든요. 미국도 세습이 있는데 미국은 5% 이하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도 세습이 있어요 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일본을 중세 잼랜드, 중세 봉건사회다 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기시다 총리가 지금 난리가 났냐. 기시다 총리 지금 현역인데 뭐 세습할 게 있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가 떴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이 총리 비서관에 임명이 되었다.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직 정치가잖아요. 세습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준비 단계예요. 아들이 정치권에 데뷔를 안 했잖아, 장남이. 근데 정치권에 데뷔를 시키려면은 아빠가 옆에서 아들아, 이게 바로 일본 정치권이라는 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에 놔두는 게 나겠어요? 비서를 놔두는 게 나은 거야. 아,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총리, 이거 비서 자리 비었네요? 우리 아들. 그럼 오케이요. 끝이에요. 그 자리가 그럼 어떤 자리예요? 라고 했을 때, 짜잔. 연봉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 넘어가는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좀 난리 난 것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일본 서민들이 힘들어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총리 아들내미 비서관 꽂아줬어요. 연봉 1억 이상. 무전형, 무시험. 흔히 말하는 진짜 인맥 전형.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해가지고 좀 투명하게 한다든지 뭔가 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게 낫지 않냐. 당장에 미국에서 좀 망나니 짓을 했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방카 씨 있잖아요. 따님을 측근으로 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 정도 경력을 갖고 있고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 합니다라고 그 트럼프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기시다 짱이 설명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 확정.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말이 없고 그냥 진짜로 대놓고 아무리 일본이 세습이라고 하지만은 현직 총리가 세습을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서 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이런 특이한 루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아베ちゃん도 이런 루트로 했었습니다. 국회의원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시다ちゃん 특히 지지율도 안 좋은데 이런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 아주 안 좋다고. 그렇죠.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저하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의 각종 여론조사 사이트가 있어요. NHK 뭐 각종 신문사가 있는데 평균 내보니까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0%대다. 아사히 신문 지지율 그래프를 딱 보면은 대충 요 정도입니다. 빨간색이 지지하지 않는다. 파란색이 지지한다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지 그래프인데 점점점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눈치를 봐야 되잖아. 정치가라면은. 본인이 지지율이 높고 이러면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 나 잘하지? 그러니까 지지율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만큼 유능해요. 그때 살짝 하면 살짝 하면 그래도 뭐 유능하니까 라고 되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 아들 총리 비서관 우리 아들 연봉 1억 줄 거야 라고 나오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 이게 알죠? 그래 일본이 뭐 정치가 30%가 뭐 세습 그래 뭐 중세 잼랜드 아는데 눈치는 좀 봐야지. 너무 대놓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있었네요. 검토의 기시다.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바로 결정 안 해요.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뭐 있잖아. 비자 아니면 코로나 대책할 때 검토에 심사에 숙고를 거쳐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검토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요. 너무 좀 속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친구가 무능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 아들 기시다 총리 아들이 31살이잖아. 짤막하게 경력을 얘기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히로시마에 태어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고가 히로시마거든요. 히로시마에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의 엘리트 고교 출신이에요. 오. 명문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쳐가지고 일본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게이오도 법학부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 게이오 대학 사립대 명문 중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학부인데 그 학부에 정치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즉 뭐다? 아버님, 나는 대학교 때부터 이미 정치 공부를 하겠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하겠습니다요. Succeeding your father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 예. 이미 학생 때부터 아버지 선거활동 때 뒤에서 잠깐 있잖아. 나와가지고 아버지 선거활동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대학교 나와가지고. 예, 어디에 취업하냐면 미쓰이 물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삼성물산 같은 느낌이에요. 일본 재벌 기업의 상사에 취업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비서관으로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력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바로 비서가 되면 있잖아. 세상을 모르는 아들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에서도 일해본 적이 있어요. 회사원분들의 마음을 알아요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시다 총리 집안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시다 총리잖아요. 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그 밑에 지금 아들 기시다 쇼타로, 아버지 기시다 후미타케, 할아버지 기시다 마사키. 이래가지고 이 3대인데 3대째 국회의원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현재 3대 세습 중입니다. 근데 밑에 아들도 하겠단 말은 4대째 세습을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친족에 존 전리가 있다. 그러니까 친척 보면 78대 총리도 있어요. 친척 중에. 일본은 이런 정치가 혈연이 묶여 있습니다. 아들이 게이오대 출신으로 정치한대잖아. 게이오대 일본 사립 원투를 다툽니다. 한국이 지금 연세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와세다대 출신입니다. 도쿄대 가고 싶어서 삼수했는데 와세다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교토대학 법학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토대 와세다 게이오. 다 수험 쳐서 공부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집안은 일본 다른 세습 집안과 다르게 좀 이제 정치관 중에서 하나 얘기하겠어.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대학교 안 갔다. 추천 입학 안 했다. 기부 입학 안 했다. 기시다 총리 집안은.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간 집안입니다. 이 집안. 그러니까 이게 좀 기시다 총리의 프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들을 자랑을 많이 해요. 평소 때부터. 우리 아들인데 공부 잘해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때부터 기시다 총리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능한 거는 맞다 하더라도 그 정치권에 저는 관련이 없는 친구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서도 좀 말이 많다는 겁니다. 일본의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20대 이런 친구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박하님 방송 나오잖아요. 일본도 젊은 친구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요. 월급이 안 올라가고 뭔가 좀 일본도 격차 사회다. 서민 사회가 격차 사회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가 딱 떠봐. 아버지도 지금 총리고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머리도 좋아. 그런 상황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일본 대기업 들어가고 그 일본 유명 대기업 때려치우고 바로 총리 비서실까지 딱 다이렉트로 꽂혀졌네? 31살에? 우와, 쟤는 어떤 인생일까? 인생 몇 번 돌리면 우리는 나는 이거 가차 몇 번 해야지 저런 인생 한번 당첨될까? 확률 몇 프로지? 이거 있잖아요. 세습 이런 문화 괜찮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은 나오는데 아까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인물도 훤하시네. 야 우리 도련님은 다른 세습 정치가 아들들과 다르게 공부도 잘해요. 인물도 훤해. 대기업 출신이야. 이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말한 거야. 경제총리잖아. 상사에 있다 했잖아. 민간과 일본 정치계에 어떻게 디딤돌,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커넥션도 되겠네. 역시 기시다 총리의 인재 선발 완벽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일본 민주주의 없다. 일본은 이러니까 해외에서 세습이다, 봉건주의다. 아직까지도 투태된 나라다 말을 하는데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꼬우면 뽑지를 말아야지.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말은 한 번 이렇게 끓는데 세습이다, 와 안 된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일본에서도 1대, 2대, 3대, 4대째로 이어지는 이런 어쩌면 기시다 명문 집안, 국회의원 집안 라인이 견고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물론 기시다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국회의원의 30%가량은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가문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친척, 와이프의 삼촌 다 연결돼 있어요. 정치가 대기업 집안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마이너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정경은 유착이 되어야지 어찌 보면은 서로를 아니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일본 사회예요. 왜? 대놓고 하거든. 대기업 집안의 따님, 아드님과 국회의원의 따님, 아드님이 결혼한다는 거는 일본에서 1년에 몇 번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혁신이란 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스시집도 가업이 있는데 라면집도 몇 대째 하는데 정치가가 가업이 있는 게 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시작하면 있잖아. 이분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노력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을 아는, 이름 안다. 그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습도 계속 되는 겁니다. 이 선거구에는 후미오찬 모르겠지만 기시다라는 이름은 뭔가 이 지역에서는 유명하다. 그렇죠. 그러면 기시다. 기시다를 적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면 사실은 초밥 만드는 거랑 정치하는 건 좀 다른 건데 부모님의 직업을 잇는 게
일본은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본의 NHK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일본의 제일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일본 NHK 대하 드라마거든요. 역대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까? 우리 가문이 다른 적대 가문과 싸우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번에 전투에는 졌어. 근데 내가 그거를 복수해야겠다.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 통쾌하다 느끼는 거야. 저거 배웠지, 역사에서. 아버지 대는 못 이룬 꿈을 아들이 이뤄. 예를 들어 아들이 못 이뤘어. 손자가 이뤄주는 거예요. 가족의 꿈, 가족이 하고 싶어하는 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미디어가 매년 나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도 일본은 정치 선거운동할 때 이거를 전쟁에 빗대어서 얘기해요. 일본 옛날 전국시대 간의 전쟁이다. 저 집안과 우리 집안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선곡을 이어받을 때, 아니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공석인 자리를 이어받을 때, 일본 옛날 전국시대 전쟁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이 전투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본은 선거에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걸 토무라이 가센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링크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 문화상으로도. 가업을 잇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일본의 지배층들은 세습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고, 이게 일본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일본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서민을 홍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국회의원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제 그 홈페이지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피해자 코스프레 나오죠.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평화국가로 걸어갑니다. 나는 그 역사를 계승해 희망 있는 미래를 목표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실을 바랍니다.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게 기시다 총리의 모토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뭡니까? 예,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이 좋은 자리를 나의 아들에게, 내 후손에게 넘겨주고 다니는 게 일본 정치. 그리고 이걸 당연한 거니까. 예, 일본에서는. 예, 그걸 하는 건데 지지율이 낮을 때 들고 와가지고 욕을 조금 먹었다. 그래서 일본이 바뀌나요? 바뀌진 않는데 그냥 이러한 일로 일본이 잠깐 난리가 났었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시.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으면은 이렇게 뉴스가 안 나와요. 기시다 총리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총리잖아. 정치 잘해요. 판단력의 기시다. 실행력의 기시다. 검토의 기시다가 아니라. 그랬으면은 우리 아들 하겠다면은 박수치고 이제 유능한 아드님이라고 여론이 도배가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머리도 미어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의할 때 일본은 이렇다. 일본은 다른 나라 다르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바깥의 방송에서도. 이런 점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굴러가요. 일본이 고도 성장기 할 때도 정치가는 세습이었어요. 일본이 추락할 때도 정치가는 세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추락을 한다, 뭐 나라가 내리꽂는다도 아니다 보니까 유지가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아직까지 선진국이잖아. 아시아에서도 잘 나가는 편이잖아요. 치안도 나쁘지 않잖아. 먹고 살만 하잖아. 이게 엄청나게 뭐 나라가 뭐 밖에 나가면 뭐 무서워요. 밤에 못 걸어요. 총기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가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네. 굳이 바꿀 도박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대로 놔두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